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을 제안한 광주시가 다음 주 통합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합니다. 전라남도는 시도 통합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언급한 이후 광주 전남 시도 통합 논의는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됐습니다. 시도 통합의 적극적인 쪽은 광주시입니다. 이 시장은 지난주 시민단체를 만난 데 이어 광주시 의장단, 5개 구청장과도 만나 시도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장은 이번 주 중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 추진단을 출범시켜 다음 주부터는 통합 추진단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무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민들의 공감대나 의견을 들어본 이후에 추석 이후에 만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동안은 실무자들 간에 상호 이렇게 교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 시도 통합의 파트너인 전라남도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 시장의 제안 이후 시도 통합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지역민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또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위해선 통합을 시도 간 협의를 통해 할 수도 있지만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권 등 국가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광주 전남만의 결정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주도권을 쥔 광주 전남 지자체장들이 시도 통합을 놓고 온도차를 보여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석 이후 두 지자체장이 시도 통합 논의를 위해 만나기로 한 상황이어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그럼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처음으로 제안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서 제안 취지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광주 전남 통합을 제안하신 게 2주 전 일인데요. 찬반 여부를 떠나서 갑작스럽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의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하는 것은 이것이 시대 정신이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광주 전남이 그동안 세계적인 흐름이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저는 광주 전남의 상생, 동반 성장,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광주를 물려주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논의를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소신에 의해서 제안을 한 것이고, 네, 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공개적으로 제안하신 직접적인 계기는 군공항 이전에 해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떠신가요? 물론 이제 통합 논의가 시작되면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주 전남은 군공항 이전이나 이런 개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광주 전남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고 미래 성장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제안했던 것은 우선 이 수도권이 너무 과도하게 비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금년에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면적은 11.8%인데 경제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광주 146만, 전남 186만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어떤 보고서에 보면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서 30년 안에 18개가 사라질 수 있다, 인구 소멸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낙후 그리고 인구 소멸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대구 경북은 2022년에 통합을 목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예, 우리보다 훨씬 큰 부산, 울산, 경남도 메가시티를 준비하고 있고, 대전도 이제 통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불란서는 이미 22개 레지용이라고 하는 가격 자치단체를 2016년에 13개로 통합을 했고, 일본도 47개의 도도 부현을 9개 내지 13개로 이렇게 통합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이 격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안주하고 있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 지금 대구 경북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진 기구까지 출범된 상황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익에 대한 부분은 꼼꼼히 따져 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대구 경북도 일부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있죠. 다만 그게 이제 대세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대구는 2022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통합해서 한 사람만 뽑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네. 이미 지난 21일 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구 경북을 합쳤을 때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구와 경북의 대등 통합을 하는데 위상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면 이제 주민투표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 경북이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데도 통합이 되고 부울경이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통합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생각하고 계신 목표 시점이 있으신지요? 지금 목표 시점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전라남도하고 저희가 시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빠르게 추진하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느슨하게 추진하면 한없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없게 되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학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김영록 지사와 제가 이제 한 목소리로 이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를 하고 주민투표에서 동의해주면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우리도 드디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광주 전남의 상생이 절박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장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부터 협력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강주의 통큰 양보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나주 혁신도시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공동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이 한전이라고 하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가져올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저는 2차 공공기관 이전도 1차 때 그 절실한 마음과 상생의 정신으로 강주 전남이 공동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년을 함께 해온 우리 강주와 전남이 매 사안마다 각자 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거기는 공멸뿐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시로 대학 가는 비중이 높은 전남에선 고3 기말고사 성적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한 고등학교 교사가 기말시험 문제와 답안을 학생 한 명에게만 몰래 알려줬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남 완도군의 완도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3학년 A 학생의 소지품에서 A4 용지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깨알처럼 작성된 내용은 7월 말 치렀던 1학기 기말고사에서 영어 독해와 작문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 요지와 답안이었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문제의 지문이 교과서 몇 쪽에 있는지, 어법과 빈칸 채워넣기, 단어 배열 등 문제의 형식 그리고 상세한 답안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교과서나 국어제로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였거든요.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과목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준 거죠. 쉽게. A 학생에게 시험 정보를 사전에 흘려준 사람은 담임인 영어교사 47살 김모 씨. 김 씨는 지난 7월 중순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한 뒤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 유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3 전체 163명이 함께 치르는 기말고사에서 나머지 학생들에게 공지된 건 짤막한 시험 출제 범위뿐. 상세한 시험 내용을 사전에 알았던 A 학생은 해당 과목 최우수 성적을 거뒀습니다. 원래 이제 그 애가 공부 잘하는 아이니까 1학년 때 1등급이든지 2학년 때 2등급이든지. 해당 교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병가를 내고 지난 1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시험 답안 유출 건을 인지하고 감사에 나선 16일보다 이틀 앞선 시점입니다. 전남교육청과 학교 측은 부랴부랴
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A 학생의 점수를 0점 처리하고 전체 학생의 내신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생활기록부 정정기한이 지난 22일로 임박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답안을 받은 A 학생에 대한 조치와 달리 김모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병가를 수평을 시키라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징계까지는 별개 사항이잖아요. 지난 기말고사는 대입 전형을 앞둔 고3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특히 전남은 고3 수험생 10명 중 9명이 수시 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만큼 내신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교육당국 감사에서 김모 교사는 A 학생의 입시 성적을 올리기 위한 욕심에 시험 정보를 유출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내가 사는 마을의 이장이 성범죄 전과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최근 전남에서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잇따라 이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성군의 한 마을. 지난 3월 성범죄 경력이 있는 A씨가 마을 이장에 임명됐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1년 3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던 A씨가 2013년 출소한 후부터 이 마을에 거주해오다 주민총회를 거쳐 이장으로 임명된 겁니다. 방청을 하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 지금 혼자 이러고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도 해본 일도 없고. 마을 주민들도 A씨의 성범죄 경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굳은 일을 도맡아왔고 마을 어르신들도 살뜰히 챙겨와 이장 선출 과정에서 A씨의 성범죄 경력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소문 개의치 않고 그냥 해요, 그냥. 동네 분들하고 잘 어울리시고 잘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되죠, 뭐. 반면 성범죄자가 이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A씨처럼 주민들이 관련 내용을 알고 이장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법상 주민총회만 거치면 누구든지 이장이 될 수 있고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임 규칙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그 상위법이 검토되면 바꿔지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최근 고흥에서도 성범죄 혐의로 4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던 사람이 이장에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성범죄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나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해파리는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물놀이객에게 독을 쏘는 피해를 입히기도 하죠. 주로 여름에 활동하는 해파리가 올해는 가을까지 기승을 부려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여수 향일암 인근 앞바다. 어선이 그물을 들어올리자 커다란 해파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한 독성을 가진 노무라 잎깃 해파리입니다. 그물에 걸린 해파리를 쏘더니 배 한편을 모두 채울 정도로 많습니다. 9월 하순,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었는데도 해파리들이 여전히 다량으로 출현하는 겁니다. 갈수록 지금 해파리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가을에도 지금 해파리가 더 많이 발생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크고 무거워 그물을 파손시키고 물고기의 상품성도 하락시키는 어민들의 골칫거리입니다. 그리고 해파리가 많이 유입됨으로써 이 들어오는 고기 각 어종들도 해파리를 꺼려야 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만 들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유독 노무라 잎깃 해파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많은 개체가 가을까지 살아남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해 일헥타르당 노무라 잎깃 해파리 개체 수는 지난해와 올해 들어 폭증했습니다. 보통은 10월 말부터 사라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평년보다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소멸할 것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거든요. 노무라 잎깃 해파리는 중국에서 발원하다 보니 발생 원인 파악이 어려워 근본적인 구제 대책을 세우긴 어려운 상황. 여수시는 궁여지책으로 분쇄된 노무라 잎깃 해파리를 1kg당 300원에 수매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로 여름에 나타나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어느 해보다 다량으로 출몰하면서 때 아닌 가을의 불청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고등학생들에게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서궁 도교육감은 전남 지역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5만 2천 명에게 1인당 15만 원씩 모두 79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집합 금지 시설 가운데 정부 지원에서 빠진 4개 업종 1,516곳에 대해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100만 원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지급하는 제9차 민생안정대책 지원금을 추석 전에 받으려면 내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6개 업종과 고등학생, 대학생 등 9차 민생안정대책 지원 대상자들에게 추석 전 지급하기 위해 내일까지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상공인과 대학생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고등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부모나 본인 계좌로 일괄 지급됩니다.